안녕하십니까. 스마트 토크쇼 경청의 조우종입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죠. 우리 사회에서 인재를 키우는 일, 지역의 발전과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기본이 되고 중요한 일인데요. 오늘 스마트 토크쇼 경청에서는 우리 지역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충남 교육가족의 든든한 울타리이자 오늘 경청의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14년부터 현재까지 변화와 혁신으로 청년 문화를 만들어온 충남교육.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충남 교육 공동체입니다. 지난 7년간 108개 학교로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평등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맞춤형 진로 진학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무상교육을 시작하고 지자체와 함께 학교 급식 지원센터를 마련, 무상급식을 시행했는데요. 이제 혁신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고 있는 충청남도 교육청. 그 한가운데 오늘의 소통 주인공이자 충남 교육가족의 든든한 리더,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을 소개합니다. 네, 오늘 소통의 주인공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충청남도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오늘 즐거운 소통 그리고 진솔한 경청을 통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충남 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여러분의 지혜와 또 여러분이 얘기하는 말씀을 끝까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지철 교육감님, 오늘 이 시간 뜻깊은 소통의 자리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을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해줄 충남의 다양한 교육 정책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나온 이 찬이 가족을 봐도 그렇고 충남 교육의 핵심 중에 한 가지가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놓치지 않습니다. 세심한, 이 세심함에 있는 것 같은데 교육감님, 이런 세심함은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저희 헌법 11조에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정신을 살려서 우리 충남교육청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모든 교육 정책들을 입안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 그래서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누구나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온 충남의 교육복지 이야기.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먼저 어떤 정책들이 있었는지 VCR로 만나보겠습니다. 서해안 작은 섬에 사는 아이도 장애를 가진 아이도 아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힘차게 달려온 충남교육. 2019년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무상급식 실시,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2020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추가 지원, 전국 최초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수업료, 급식, 교복 3대 무상교육을 완성시켰습니다.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줄여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고등학생이 1학년, 3학년 둘이나 되어서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됐었는데요. 무상교육이 실시된다고 하니까 교육비 부담이 줄어서 다행입니다. 우리가 먹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맛있고 건강하고 행복해요. 교육의 출발선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합니다. 충남교육은 학생의 기초학력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기초학력 책임 지도제와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를 통해서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두드림 학교도 모든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비교사와 학생을 연결하는 원격 학습 도움단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키워주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충남교육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특수학교가 없어서 먼 곳으로 통학했던 학생들. 2022년 예산에 10번째 특수학교가 문을 열면 학생들의 등교길이 조금 더 가까워질 겁니다. 다문화 교육을 선도하는 충남교육. 충남도 5개 대학, 16개 시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상호협력해 학생들의 교육은 물론 한국 사회 적응까지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관할 다문화 세계 시민교육센터. 학생들의 무지갯빛 꿈이 이곳에서 활짝 피어나겠죠. 교육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고 한 명의 아이도 소외받지 않아야 합니다. 충남교육은 오늘도 그 약속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네, 충남교육의 정책을 보니까 경쟁과 효율 중심의 우리 사회의 모습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 그리고 무상급식 또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이렇게 3대 무상교육을 충남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거기에 이제 사립유치원 5세 아이들의 경우는 올해는 좀 금액이 줄었습니다만 예. 처음 시작할 때는 1인당 월 20만 원씩. 그러면 1년이면 240만 원 정도가 되죠.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0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시행해왔고 예. 만 5세 올해는 15만 7천 원씩이니까 10개월 만에도 157만 원을 지원하는 셈입니다. 예, 예. 1인당. 이것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무상급식, 또 무상교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우리 최효종 씨도 지금 학부모잖아요. 네네. 충남의 교육복지 정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혹은 또 이 정책을 아는 분들 중에서 예. 이 충남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예. 이사 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와야 같아요. 될 것 최효종 같죠? 씨도 이사 오신다고 그러면 제가 집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집을 구해주신다고요? 네. 아니, 저만요? 네. 집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겠다고요. 집이 어디 있는지요? 네. 집이 어디 있는지만. 네. 근데 저는 이사 올 생각이 전혀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첫 번째 설문 들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줌 참가자 여러분들 설문 참여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설문하면 보여주세요. 교육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충남교육의 노력 중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일까요? 1번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2번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3번 특수교육 전담 내포 꿈들의 학교 개교, 4번 다문화 세계 시민교육센터 개관.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가장 충남 교육의 노력 중에 잘한 일 4가지 중에 하나 여러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써주시고요. 어떻습니까? 이은주 씨는 어떤 정책이 가장 좀 끌리시는지 이 중에서. 제가 가만히 살펴보다가 예. 학생 때였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예. 학교를 졸업한 지가 오랜 세월이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생각은 잘 안 나는데 예. 그럼 사회 구성원으로서 시각으로 본다면 예. 4번. 4번 4번이 가장 와닿습니다. 다문화 세계 시민 교육센터 개관. 네, 왜냐하면 어. 특히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참 많은데요. 맞죠. 이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예. 좋은 교육을 받아서 우리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으로 좀 자라났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전문가의 시각으로는 또 어떤 정책이 끌리시나요? 네, 제가 보기에도 4번째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요. 충남 같은 경우는 전남과 함께 다문화 학생이 가장 많은 많죠.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다문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마 학교 다니실 때 전학 가보신 분 계실 텐데 예. 학교가 옮겨진다는 건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죠. 정말 근데 만약에 다른 낯선 문화에 예. 다른 공간으로 간다고 하면 예. 얼마나 큰 부담이겠어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다문화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조건을 마련해주고 또 그 학생들에게 심리적 지원을 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과연 온라인 참가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충남도 교육청이 시행한 정책 중 가장 기억에 남거나 잘했다고 생각하는 정책 결과 들어주세요. 이 정도면은 아마 4가지 정책이 골고루 지지를 받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학생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산고등학교 2학년 학생회장 김민호라고 합니다. 2학년 학생회장 민호 군 2번을 네. 선택한 이유는요? 제가 이번을 선택한 이유는 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정말 소수의 학생들만 교육비 지원을 받았었고 저와 같은 일반 학생들은 교육비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모든 중학교 신입생이 교육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학생들까지 보살펴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유,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활발한 참여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어떻습니까, 교육감님? 그동안 학생들이 이렇게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도 충남도 교육청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학생의 기초학력은 곧 그 학생의 인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3가지 단계로 기초학력 안전망을 꾸렸는데 1단계는 초등학교 적응기서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한글 교육에서 시작해서 영어, 수학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해왔는데 특히 한글 교육의 경우에는 88차시 88시간을 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업 시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2단계는 초등학교가 전체 412개, 중학교 186개 모든 학교에 대해서는 기초학력 전담 기간제 교사를 78분을 배치를 했고요. 또 학습 지원 도우미도 184명을 배치해서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3단계로서는 14개 시군 교육청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를 두어서 134분의 선생님들이 학습 코칭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코로나19가 2년째 지속되면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학력이 좀 떨어졌다라는 지금 약간의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충남에서는 대학생들이 또 교육에 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 카이스트 학생이나 충남대 학생들, 공주대 학생들이 중학교 학생들을 1대1로 또는 3대1로 그 온라인으로 지도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동시에 예비교사 지원단이라고 해서 공주 교대 학생과 공주 사대 학생 가운데 우리 또 초중학교 학생들을 온라인으로 만나서 여기는 1대1로 이렇게 지도한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별도로 한 3,600명 정도 혜택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충남도 교육청은 이 충남도의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공백을 완벽하게 이렇게 메우고 있는 그런 중인데 그만큼 충남도에서 복지를 위한 정책을 앞장서 주고 계시다는 그런 뜻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교육복지와 관련한 주관식 설문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참가자 여러분 설문 참여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문하면 보여주세요. 2022년 3월 충남의 10번째 특수학교가 이 지역에 개교됩니다. 이곳은 어딜까요? 자, 거의 퀴즈처럼 나왔습니다. 충남의 10번째 특수학교가 뭐뭐군에 개교하는데 여기를 맞추시는 겁니다. 적어주세요, 여러분. 적어주시고 아까 VCR에 살짝 나왔는데 이분이 최효정 씨 기억납니까? 사실은 제가 알 것 같은데 방송의 또 재미상 제가 틀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태안 아닙니까? 태안. 아까 그 녹조가 아름다운 태안. 태안반도 태안. 네, 태안이 나오지 않았나요? 그죠? 아닙니다. 아닌가요? 어딜 것 같아요, 우리? 홍성이요. 홍성 나왔고. 왜 홍성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훨씬 아까 근접했습니다. 내포시라 했으니까 홍성일 것 같아요. 예산이나. 교육감님이 훨씬 근접했을 것 같다고. 홍성 아니면 예산이라고. 머릿속에 충남도 지도가 쫙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총명합니다. 과연 어디일지 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거의 예산이 지금 많아요. 자, 그러면 홍보가 많이 잘 된 것 같은데. 교육감님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까? 네, 정답 있습니다. 자, 정답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예산군입니다. 예산군이었습니다. 예산군.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그 VCR에 내포꿈대학교로 돼 있는데 얼마 전에 정식 명칭으로 바뀌어서 이제 예산 꿈빛 학교, 꿈과 빛. 꿈빛. 네, 꿈빛 학교로 이렇게 개명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가 처음 취임할 때는 6개의 특수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신규로 학교를 신설을 해서 현재 9개고요. 네. 내년 3월이면 10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중점을 두시는 부분이 이제 학생들의 통학이 좀 가까워지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특수학교에 중점을 두시는 겁니까? 예산 꿈빛학교는 네. 2살짜리 네. 영유아부터 시작을 해서 유, 초, 중, 고 다 있네요. 그다음에 전공까지. 전공과는 대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 연장하는 직업교육과정이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까지 다 있는 장애 종합특수학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특히 중복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증장애, 네. 학생들에게 아주 편리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이제 장애 종합특수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런 정책은 전국적으로 좀 확대가 됐으면 하는 그런 충남의 교육복지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촘촘한 교육복지 정책에 대해 우리 지금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 생각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자, 한번 줌에서 우리 이야기 들려주신 선생님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어디 네,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네, 저는 온양 신정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심재희라고 합니다.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두가 함께 가는 그런 의미 있는 시도.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로서는 막 보람차시고 좀 임하는 태도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실제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학업 중단의 위기나 학교를 좀 포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고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충남교육에서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것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게 현장 교사로서 굉장히 좀 보람차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실 한 사람도 소홀하지 않는 이 충남도 교육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대표적인 사례하면 또 녹도의 찬이군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7년에 폐교된 지 10년 만에 다시 학교를 열었어요. 네네. 이거는 정말 결정하기 쉽지 않은 정책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2016년도 초겨울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우리 찬이 아빠께서 네. 편지 한 통을 보내주셨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 우리 가족이 헤어지지 않고 아이들이 네. 엄마 아빠 곁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네. 이제 핵심 골자였는데 이 말을 듣고서 제가 아주 가슴이 탁 막혔습니다. 마음이 움직여. 우리가 이제 교육계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관성적으로 돈을 따져가지고 경제 논리에 빠져서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뼈저리게 반성을 했죠. 예. 정말 저도 학부모로서 궁금한 게 우리 찬이 아버님 어떻게 그런 편지를 쓸 생각을 하셨어요? 저희 가정의 가치 중에 하나는 함께 할 수 있는 그게 큰 가치를 두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학교는 없고 이미 폐교가 됐고 폐교가 된 것을 다시 살린다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고 쉬운 일도 아니기도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단 하나의 이제 희망이라도 걸고 이제 충남교육 홈페이지에 보면 교육감에게 바란다라는 게시판이 있어서 그런 희망을 갖고 한번 써봤어요. 우리 교육감님께서 우리 가정의 좀 마음과 상황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 찬이는 어때요? 이제 5학년인데 요즘 학교 생활하면서 가장 재밌는 건 뭐예요? 선생님과 함께 친구처럼 이야기도 하고 놀 수 있어서 가장 재미있고 그리고 녹도는 자연 환경이 좋아서 마음껏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어서 좋고 낚시를 하고 싶으면 낚시도 갈 수 있어서 좋아요. 낚시도 하고. 우리 찬이 가족은 정말로 찬이 아빠도 정말 뿌듯한 마음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농어촌 가족 지역에서 인구 감소로 인해서 문을 닫는 학교들이 전국적으로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있는 곳이라면 그 아이를 위해서 학교를 열어준다. 이게 진정한 교육 복지인데 김은호 교수님도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내리시나요? 학교가 사라진 지역은 사실은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은 젊은 사람들이나 아이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몇십 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학교를 지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역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육감님들이 지금 열심히 그 작은 학교들을 지원해주고 계시고 아마 충남도 그런 취지로 학교를 지키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충남교육 핵심 정책 두 번째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남교육은요 학생, 학부모, 교사 간의 소통과 공감의 교육 공동체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한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충남의 새로운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매년 혁신의 강도를 높여온 충청남도 교육청.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은 올해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예산 제한 사업으로 3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학교 내 학생 쉼터 조성 등 학생들이 제안한 사업이 19건, 말학교와 함께하는 미래교실 구축 등 학부모가 제안한 사업이 20건입니다. 네, 접수된 사업의 선정은 지역별 주민참여 예산과 학생 학부모 대표가 투표를 통해서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 그리고 독창적이고 많은 학교에 적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만 단순 교육시설 사업이라든지 특정 사인이나 단체의 이익과 관련된 사업 그리고 예산의 중복 또는 실현 불가능한 사업은 선정에서 제외됐습니다.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대처하고 학생들의 고입과 대입 전략 수립을 위해 충남 5대 권역 진로 진학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시제도 전문성을 갖춘 교육연구사와 상담교사를 배치해 만족도 높은 상담이 이뤄집니다. 입시가 계속 바뀌니까 진로 선택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데요. 충남교육청에서 진로진학 상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해 주시니 큰 도움이 됩니다. 교육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을 위한 문해교육과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요리법을 쓰고 청소년들이 사파를 그려 완성한 세대 공감형 프로그램. 2019년부터 현재까지 7회를 발행했고 어르신 54명과 재능 나눔 학생봉사자 67명이 참여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해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충남 교육 공동체. 소통과 공감으로 웃음꽃 피는 교실을 기대해 주세요. 네,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교육 공동체와의 소통에도 힘써왔다는 게 정말 느껴집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학생과 학부모가 제안한 사업들이 대거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감님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네네. 2019년도에 전국 최초로 학부모 주민참여예산 제도라고 하는 것은 법률로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학부모님만 특화시켜서 떼내보자 해서 시도를 했는데 예. 처음이지만 좀 주춤거리면서 해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올해는 학생까지 작년서부터 연습을 시켜갖고 했더니 아까 나온 대로 한 30여억 원 예.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학생과 또 학부모 그리고 우리 도민, 주민 함께 했는데 이게 한 2주 전쯤에 77건 381억 8천여만 원을 그분들끼리 모여서 심사하고 결정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은 학생 스스로 우리에게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세워간다고 하는 걸 보면서 학교 자치를 꿈꾼다는 거죠. 우리 최효종 씨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직접 제안하고 싶은 사업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요즘 뭐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공부도 중요하지만 또 학교 생활하면서 추억을 만들고 또 새로운 중요하죠.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아주 생각하는데 중요하죠. 저처럼 이렇게 뭐 연극 영화를 전공을 했다던가 이렇게 다양한 이 예술계 분야의 분들이 지금 또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을 또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또 초빙을 해서 레크레이션 시간을 공연을 갖는다던가 한다든지. 연기를 배운다던가 이런 시간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북 보고 있나요? 네, 충북 통출이 안 되나요? 네. 강원도 보고 있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객관식 설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또 줌 참가자 여러분들 설문 참여 준비해 주시고요. 설문하면 보여주세요. 충청남도 교육청은 5대 권역으로 묶어서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대 권역이 아닌 곳은 어딜까요? 1번 천안, 2번 서산, 3번 아산, 4번 논산, 5번 보령.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효종 씨는 보기 중에 어떤 거 선택했습니까? 아니 저도 저지만 우리 찬이가 워낙 잘 맞히니까 어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윤주 씨는 어디일 것 같습니까? 뭔가 지금 천안과 아산이 좀 겹치는 느낌이에요. 같은 문화권이라 둘 중 하나가 정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천안 아니면 아산이다. 네, 둘 중 하나. 천안 아산역이 있으니까. 네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참가자 여러분 답 들어주세요. 네, 3번 아산이 제일 많습니다. 아산. 자,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교육감님이 직접 공개합니다. 교육감님 정답 몇 번인가요? 정답은 아산입니다. 아산입니다. 3번. 자, 여기 설명을 어디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지. 5개 권역 하면은 천안, 논산, 또 서산, 그리고 내포, 보령입니다. 아산은 그럼 천안권에 묶여 있습니까? 네. 네.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들께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그럼 5개 권역이면은 나머지 권역은 다 빼고 거기만 하는 거냐? 그렇진 않고 5개 권역에서 그 인근 시군을 묶어서 우리 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고입, 대입, 또 학습 방법, 진로 설계 이런 것들을 상담해 주시는 겁니다. 네네네. 저 갑자기 질문이 있는데요. 네. 교육감님, 그런 상담 절차라든지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가장 쉬운 방법은 대표전화, 공통전화 1588-0795. 1588에 갑자기 저는 보험 아니죠? 1588 보험 설계사 보유하고 있어요. 1588-0795 전화로 예약하실 수가 있고 또 실제 온라인으로도 예약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은 직접 얼굴을 보고 하는 대면 상담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리고 화상으로 줌이나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상담이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는 밴드 상담도 있고 또 전화 상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특히 이제 대면 상담을 많이 원하시고요. 그렇죠. 특별하지 않으면 상담은 1시간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학생과 같이 가셔도 되고 학생 혼자 가셔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입시철이 되면은 생활기록부 사본을 가지고 강남으로 가시는데 1시간에 100몇십만 원을 낸다는데 저희는 전부 무료입니다. 무료로 1시간 상담을 해주신다고요? 네네. 그건 정말 대단한 시도네요, 그렇죠? 이런 정책들 정말 본받을 만한데 요즘에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대입 로드맵을 짜야 된다는 학부모들이 있을 정도로 진학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은데 이렇게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기관이 있고 무료입니다.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김은호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정책들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교육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학교 밖에서 그러한 진로 상담을 받으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듭니다. 비용이. 네, 실제로 충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근무를 하시던 3학년 학년부장쌤이 나오셔가지고 사설 학원을 차리신 거예요. 입시 컨설팅. 그래요? 네. 근데 이 프로그램을 공개하자마자 그날 매진이 됐답니다. 1년치 컨설팅 그렇게 날짜가. 사실은 부모나 학생이나 다 이 정보에 목말라 있고 요즘에 입시가 자주 바뀌기도 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미래 사회가 어디로 갈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되고 어느 쪽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을 학교에 계시는 혹은 교육 전문가들이 무료로 이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교육계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2025년이 되면 고교학점제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고교학점제는 자기 진로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해야 원하는 되고요. 과목을. 네, 맞습니다. 그 과목 선택에 따라서 대학을 선택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과목 선택을 위해서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거는 고등학교 1학년 한 1학기 정도가 마지노선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오늘 꿈 다르고 내일 꿈 다른데 그러니까요. 이 다양하게 변하는 그 학생들의 생각들을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소질과 진로가 어떤 건지 상담을 받아가면서 부모하고 같이 준비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 학부모님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줌으로 참여하고 계신 학부모님들 계시죠?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디에 누구실까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성여자중학교 학부모 박경화입니다. 저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어때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희가 이제 개인 상담을 입시 상담을 개인 컨설턴트에게 받으려면 막대한 그 비용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공교육에서 진로 진학센터의 도움을 받으면
학부모 입장에선 비용 부담이 없으니 대환영이죠. 예. 친절하게 상담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소통을 해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번에는 소통과 공감의 교육 공동체 관련해서 주관식 설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가자 여러분 설문 참여 준비해 주시고요. 설문하면 보여주세요. 51명의 할머니들이 손글씨로 요리 방법을 쓰고 지역 청소년들이 사파를 그려 완성한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할머니들이 쓴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요리책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추천을 했던 그 책이고요. 자, 이거 제목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등장한 천안 문해교육 프로그램,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문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기본 능력을 아주 중요하죠. 기르는 교육, 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해교육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 교육청이 진행한 것들,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이 만들어내신 책들 과연 어떤 제목을 갖고 있을지 자,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결과 여러분 들어주세요. 요리는 감이여라고 거의 대부분이 답을 적어주셨습니다. 자, 요리는 감이여. 이거 제목부터 아주 재밌는 제목인데 요리는 감이여. 일단 정답입니다. 자, 이은주 씨, 이 책 제목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요. 이 책 제목은 너무 정겹고 좋아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요리는 감이여라는 말을 사실 저는 요리를 잘 못할 때 쓰는 말인데 우리 할머님들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이 감으로, 손맛으로 어떤 계량컵이나 이런 것들도 쓰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뚝딱뚝딱 맛을 잘 만들고 계신지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요리를 그냥 하면서 얼마나 넣냐 그러면은 그냥 거시기하게 넣어. 그러니까 요리는 감이여. 거시기 하면 돼요. 뭘 그걸 계량을 해. 어머니, 웃기세요? 어머니 웃기신가 봐. 계량을 뭘 해. 그냥 넣어. 예? 거시기 하라고 하시면서. 거시기 하라고 하니까 웃기다고 하십니다. 어머님들 이렇게 웃길 때 참, 효정 씨, 즐겁네요. 네네. 교육감님, 이 요리는 감이요. 이 책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까? 문해교육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어린 시절에 가정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정규 교육을 받으실 기회를 놓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해교육을 받고 나서 글자도 읽으시고 책도 읽으시는데 책을 한번 글 쓰신 걸 가지고 책을 만들어 보자 했더니 손사래치를 치셨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정규교육을 받지는 않으셨지만 실제로 자기 자녀들을 훌륭하게 또 착하게 키워내신 인생의 박사이고요. 그럼요. 요리는 정말 현재 소금 대충 이렇게 하시지만 된장 조금 이렇게 넣으시는데 요리에도 아주 대가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쓰시면 된다. 했더니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모르신다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이제 도우미로 해서 한 7, 8명 한 분에 대해서 7, 8명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한 3, 4개월이 지나니까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한번 여쭤볼게요. 어때요? 이렇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걸 예상하고 이 책을 만드셨습니까? 처음에? 마이크를 한번 드릴게요. 그런 예상 못했죠. 그냥 제가 집에서 하는 대로 김치에다 무엇을 넣냐고 해서 감을 넣는다고 했어요. 감? 네. 저는 감을 넣고 담아요. 진짜 감이요? 예. 떨어지는 감? 예. 설탕 대신에. 예, 설탕 대신에 감을 넣어요. 단맛으로? 예, 그 옛날에는 설탕이 없었잖아요. 삿가랑인가 그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넣고 담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김치가. 우리 친정아버지가 요리를 잘하셔요. 아버지가 요리를 잘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가 좀 닮아서 저도 요리 잘합니다. 그래서 또 요리로 책 내시고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우리 어머님께서는 평생 글을 그냥 모르고 지내시다가 뒤늦게 한글 배우시고 또 이렇게 책 내시고 하면서 어떻게 힘드신 건 없었어요? 어떤 게 좀 제일 힘드셨어요? 힘들진 않고 교육장님, 관장님 덕으로 도서관에 다니고 많이 배웠어요. 막내딸이 추성을 해서 그래갖고 공부를 하니까 재미있죠. 제일 좀 만들면서 좀 힘든 점이나 이런 게 좀 잘 안 되더라 이런 거 있으셨습니까 혹시? 네, 저는 많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저는 한글을 하나도 몰랐으니까요. 한글을 하나도 모르고 누가 친구가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을 갔는데 가보니까
한자 배워지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5개월을 배웠는데 예. 거기서 무슨 골든벨이라는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지금 1등을 했어요. 1등을? 네. 이야. 그래서 상금도 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1년을 배웠는데 이제 자신 좀 생겼죠. 그죠? 그리고 또 1등 했어요. 또요? 네. 그래갖고 지금까지 계속 도서관을 다녀요. 이야, 정말로.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요. 도서관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라나 싶고.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이게 바로 진정한 만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은호 교수님은 이 책 저서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은 문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하죠. 예. 네, 할머니들께도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내용 보면서 할머니들과 그리고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같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세대 통합이죠. 콜라보레이션. 네, 콜라보레이션. 예. 그래서 세 개 세대가 같이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그 경험 자체가 학생들한테는 아마 소중한 경험일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어머님들뿐만 아니라 그 가르쳐준 학생들 입장에서도 너무나 큰 경험이 됐다는 거 저 짚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이 윗세대의 경험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그 젊음의 열정 이게 교류를 하는 이런 기회는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중점을 많이 삼으셨나 봐요.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세대 공감뿐만 아니라 정말 어르신들의 그 어려운 삶을 극복하는 과정을 듣고 적고 그림 그리면서 인생 수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소통과 공감의 결정체가 아닌가. 이 정책이 소통과 공감에 있어서 어떤 최고의 정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충남교육의 핵심 정책 이번에 3번째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시대 미래 교육과 생태 교육에 관한 충남교육청의 정책과 비전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앞으로 학교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충남교육은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미래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의 핵심 플랫폼은 AI, 인공지능입니다. 2020년 전국 최초로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개발한 충남교육. 14개 시군 상상 이룸 공작소에 인공지능 교구를 설치했고 지역 대학과 협력해 인공지능 교육 전문가 양성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참학력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교육 정책을 제시하는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충남 미래교육추진센터에서는 충남 미래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수와 홍보 등을 통해서 현장에 안착을 돕고 그리고 교육 공동체와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기후 위기 시대, 교육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충남교육은 환경의 중요성을 잊지 않겠습니다. 학생들이 일상에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2030 환경교육을 시작했습니다. 365일 동안 탄소 중립을 지킨다는 취지의 탄소 중립 학교 365 운동. 현재 충남의 모든 학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환경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단체, 생태협동조합, 학부모 지원단이 동참하는 환경교육 지원단을 구성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환경교육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면서도 생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충남교육. 어떠세요? 충남교육이 만들어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 건강한 꿈과 희망이 보이시나요?
네, 보니까 충남 교육의 미래 정말 밝아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최효종 씨는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로 가장 좀 많이 바뀐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당연히 교육계죠.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거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참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학부모님도 동시에 힘들었고요. 학부모님들도 많이 힘드셨는데 코로나19가 우리 학교의 미래, 또 미래 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질문을 던지는 또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말미에 나왔지만 충남에서 지금 미래교육 추진단이 올해 출범을 했습니다. 교육관님 어떤 기관입니까? 네. 지난 9월에 전국에서 가장 먼저 미래교육 추진단을 꾸려서 미래교육에 관한 계획도 수립하고 그리고 부단한 연구 또 홍보를 통해서 어떤 교육이 미래교육일까 이런 것들을 현장과 소통하면서 좀 잡아내는 건데 조직 개편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히 기후위기 또 환경 재난 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것이 불확실성이 더 증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미래를 살아갈 존재들인데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좀 미리 불안정한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교육을 잘 준비하자. 이것이 이제 지금 미래교육 추진단의 사명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행보가 기대가 되는데 여기서 세 번째 객관식 설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줌 참가자 여러분 설문 준비해 주시고요. 설문하면 보여주세요. 충남 교육이 혁신적이고 새로운 미래 교육을 위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1번,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 개발. 2번, 고교 학점제 조기 정착. 3번,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4번, 적극적인 생태 환경 교육. 자,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나왔습니다. 새로운 미래 교육을 위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뭔가? 우리 이은주 씨는 어떤 걸 꼽고 싶으신가요?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기후 위기가 정말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생태 환경 교육을 적극적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생태 환경 교육을 받고 그리고 뭐 실제 체험도 해보고. 네, 그렇습니다. 윤주 씨가 못했던. 한이 맺혔던. 그쵸. 그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받았다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환경에 대해 좀 논의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연 윤주 씨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실지 참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확인해 봅니다. 자, 설문 결과 보여주세요. 3번, 4번, 2번 이건 진짜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교사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가자 한 분을 만나볼게요. 현장에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한 분 인사 나눠봅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천안 차암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감 김채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하랴, 대면 수업하랴 선생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신다고 알고 있는데 새로운 미래 교육을 위해서 선생님은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셨습니까? 네 가지 모두 중요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 적극적인 생태 환경 교육을 뽑았습니다. 현재 우리는 기후 위기와 환경 재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어떤 세상을 남겨주게 될지 사실 걱정도 되고 미안한 마음도 드는데요. 지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세계 여러 나라들의 교육 정책도 커다란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미래 교육을 위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육도 좋지만 삶의 터전이 무너지면 이 또한 무용지물이 될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의 2030 환경교육 종합계획에 따른 탄소 중립학교 365 운동과 초록 발자국 스마트 앱을 활용한 생태 환경교육의 실천의 장이 마련돼서 체험 중심의 생활 밀착형 생태 환경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생태 교육, 생태 환경 교육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저는 좀 눈에 띄는데 그 인공지능 교육 도움 자료 이것도 역시 전국 최초로 개발을 교육관님 하셨군요. 충남에 적합한 것을 만들자 해가지고
한 7, 8개월 동안 많은 분들이 달라붙어서 만들어냈죠.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8책을 만들었거든요.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 4월서부터는 인공지능 쪽에 지식이 적은 선생님들도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월 수업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한 아이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정말 이건 대단하게 여겨지는 거고 그것 개발을 충남교육청에서 했다는 거 정말 대단한데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미래 교육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에 이 외국에서 만든 그런 컨텐츠들을 가져다가 활용하는 것들에는 이 능숙해 있었는데 실제로 그것들을 우리 손으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소홀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의 주체로 미래 이 컨텐츠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마 꼭 필요한 교육인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주관식 설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참가자 여러분들 설문 참여 다시 준비해 주시고요. 설문하면 보여주세요. 탄소중립학교 365 운동은 충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개발한 이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저렇게 나왔습니다. 이 앱에 관련한 질문인데 과연 요거 어떻게 일단 여러분 써주십시오. 자, 365 운동 탄소 중립학교 이은주 씨, 이 운동을 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탄소 중립에 굉장히 특화된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중립 기여를 박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그 탄소. 이거 너무 수준이 너무 높은데요. 그러니까 뭔가 알겠습니다. 정의를 내리자면 환경을 좀 생각하고 365일 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아닐까 자세히 모르겠네요. 정말 저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정말 이 365 운동. 글쎄요, 이거 탄소 중립학교 365 운동 실천할 수 있는 앱에 대한 문제.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설문 결과 적으신 거 보여주세요. 자, 과연 이 중에서 뭐가 정답일까요? 자, 정답은 초록 발자국 앱입니다. 초록 발자국. 자, 교육감님, 이거 보충 설명 좀 부탁드려 볼까요? 네, 초록 발자국이라는 건 탄소 발자국, 물 발자국, 환경 생태 교육에서 쓰는 용어들인데 이것은 저희가 탄소 중립 학교 365 운동을 펼치는데 이 초록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이 딱 들어맞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붙였고요. 현재 조금 전에 우리 말씀하신 것 상당히 비슷했는데 365일 동안 3가지는 줄이고 6가지는 늘리고 5가지는 학교에서 알아서 정해가지고 꾸준히 실천하자 이런 겁니다. 3가지 줄이는 건 물과 전기 소비는 줄이고 그리고 쓰레기 배출량 줄이고 또 반면에 늘리는 것은 환경에 관한 독서를 많이 해서 환경 지식을 갖자 환경 독서를 늘리고 또 분리배출을 줄이고 그리고 녹색 식물을 좀 관리하는 시간을 늘리고 또 채식, 육식보다 채식 늘리고 또 착한 소비를 늘리고 친환경 제품 사용을 늘리자. 이렇게 해나가면 생활 속에서 충분히 현재는 대단히 위기에 처하고 있는 초록별 지구이지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이상만 늦지 않으면 우리 지구를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활동이 포함된다는 얘기가. 그거는 이런 겁니다. 학생이 가령 부모님하고 또는 친구하고 또는 혼자 실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애플리케이션에다가 등록을 하면은 기입을 하면은 이제 초록 발자국 하나 되는 거죠. 인증샷 같은 거. 인증샷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그 환경단체에 나중에 기부할 수가 있습니다. 몇만 원이 되면 환경단체는 그 기부를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또 환경 실천에 관해서 특강도 하고 실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선순환 구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자신이 작은 실천을 해서 환경단체나 아니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 활동 자체에 대해서 정말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큰 보람을 느낄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중에서 그런 활동한 학생이 있는지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둘당고등학교 학생의 1학년 김수빈이라고 합니다. 네, 수빈 학생 반갑습니다. 이 초록발자국 사용해 보니까 어떤 점이 좀 좋습니까? 제가 처음에 초록발자국을 실행을 했을 때 어떤 환경 친화적 활동을 해야 할지 되게 막막했는데 초록발자국 앱 내에 어떤 환경 친화적 활동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네. 예시가 나와 있는 페이지가 따로 있어서 그런 걸 참고하고 활동하기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환경 친화적 활동을 한 뒤에 밟게 되는 발자국을 기부하는 활동을 통해서 제가 실천한 환경 친화적 활동들이 진짜 지구 환경에 직접적으로 기여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충남도에서 선보이고 있는 생태 환경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탄소 중립학교 365 운동이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47개의 충청남도 초록 에너지 학교, 선도학교가 해당이 되고, 세 번째는 환경 교육을 누구나 지식이 좀 부족하셔도 어떤 선생님도 지도하실 수 있도록 수업 형태에 맞춰서, 그리고 교육 과정하고 맞춰가지고 자료를 매달 개발해서 보내드렸는데, 네 번째로는 각 시군교육청에는 학생 생태 시민위원회라는 걸 둬가지고 이 학생들이 이제 지역교육청에 모여가지고 지역 단위로 활동을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이제 학교에는 그럼 뭐가 있느냐? 학교 단위에는 환경사랑 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충남도 교육청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그 일 하나하나가 정말 빛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자, 오늘 충남도 교육청과 함께하는 대전 MBC 스마트 토크쇼 경청.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듣고 얘기하고 경청하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어루면서 단단하게 기초를 다지고 있는 충남도 교육청의 이모저모 면모를 살펴봤는데, 자, 내년 2022년도도 기대해보면서 오늘 귀한 소통의 시간이 됐습니다. 2022년에는 더 새롭고 알찬 충남 교육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MBC 스마트 토크쇼 경청,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